정말 대충격이라. 공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향후 5년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입니다. 향후입니다. 무려 18.2%나 늘어납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공공기관의 부채가 말입니다. 629조, 629조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5년 후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743조 7천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의 부채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것도 18.2%나 금액으로 따지면 114조 7천억 원이 늘어나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거, 저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말입니다.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렇게 부채를 크게 안고 간다고요, 앞으로 계속? 부채 비율을 보세요. 올해는 203.4%고요. 내년에는 214.3%예요. 2024년에도 210.4%고요. 민간기업 같으면 이미 무너졌어요. 일반적으로 저는 경영학도잖아요. 경영학 박사입니다. 경영학 박사 입장에서 보면 전 기업도 아닙니다. 저게 무슨 기업입니까? 그냥 정치적인 도구이지. 왜 정치적인 도구냐? 아니 각 정부들마다 정책에 대한 공약에 대한 실현을 공공기업의 돈을 끌어다가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공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부채 아니랍니까? 공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 부채 아니랍니까? 여러분 국민 부채예요.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채를 기획재정부는 214.3%까지 올라갔던 부채 비율을 매출 대 부채 비율이겠죠. 부채 비율을 죄송합니다. 부채 비율은 자본금 대비입니다. 2027년에는 188.8%로 낮춘다는 이 명분만 가져가는 건가요?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순간적으로. 공기업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숙명과도 같은 저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명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공부채를 이렇게 늘려간다는 건 이게 좌파가 포퓰리즘으로 풀렸던 것처럼 우파도 야 이거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공기업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공기업 보세요. 공공기관 총 정원이 2017년 대비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22.81%나 늘었습니다. 9만 9천 명이 늘어서 34만 6천 명이 44만 5천 명이 됐어요. 이게 결국은 혈세가 낭비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만 가지고 국민에게 위안 삼아라? 글쎄요. 저는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꼼수같이 느껴져요. 요즘 이런 꼼수 같은 게 왜 자꾸 나타나죠? 이런 꼼수 같은 게.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공기업을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공기업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도대체 나라 경제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자꾸. 여러분 한전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한전 지금 한전이 말입니다. 2016년 대비해 보면요. 한전 부채가 91.8%나 늘었습니다. 96조 6천억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201조 4천억 원이에요. 이 부채 보면 여러분 시체말로 눈 튀어나옵니다. 눈 튀어나옵니다. 엄청난 부채 201조라니 이게 말이 돼요. 기업이 201조 이건 기업도 아닙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한전 사장을 정치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경영학을 공부한 경영학도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제가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학 교수도 한동안 오랫동안 했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요. 경영은요. 경영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경영을 모르는 사람 그것도 정치인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오히려 말입니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 야당 의원이었는데 민주당 의원이었죠. 나는 그 의원이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것도 약간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전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일어날까요? 경영을 제대로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보다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경영학 공부해서 박사를 받는 데까지 이론적으로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 논문이 한국경영학회 학회지에도 실릴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글쎄 공공기관을 점점 부채 더미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공공기관의 부채 늘어나죠. 안 그래도 국가 채무 계속 늘려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 지금 5년 동안 보면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4년 사이에 25%? 4년 사이에. 그래서 283조 2천억 원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채무가. 갑자기 줄일 수는 없겠죠. 갑자기 줄이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보면 2023년에 1134조 4천억 원이 2027년에 가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에 되는 해에 가면요. 1417조 6천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GDP 대비 부채 비율도 53%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도대체 뭘까? 아니 나라 살림 국간을 채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째 보면요. 윤석열 정부는 국간을 덜 파먹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죠. 국가 채무도 줄이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해야 되고요. 표 때문에 그렇다고요? 표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때문에요? 글쎄요.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치적인 입장 고려하다가요. 나라 국가는 다 틀려나가고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천정부지가 될지 모릅니다.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저는 지표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무섭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쌍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언론계에 그래도 한 30년 넘게 종사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반드시 저는요, 예, 이런 것을 바로잡을 그런 사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현직에 있지 않고 이제는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말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금 현재 세대의 노력, 지금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노력, 정완진이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공공기관의 부채 줄이기 위해서 과감한 구조조정 단행해야 되고요. 국가 채무를 더 줄이기 위해서 예산의 구조조정도 단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가,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 손자들 세대, 이 세대가 그래도 떳떳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을 겁니다.